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개딸 정권입니다. 말로는 국민 주권 정부를 내세웠지만 국민은 뒷전에 있습니다. 개딸들이 이 정권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송사법을 고치고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앤 것은 개딸들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딸들의 압박을 받아서 소위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또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이 끝나면 추가특검, 보충특검, 보완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개딸 정권 내내 소위 내란 특검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잡아넣은 사람들도 모자라서 특검의 특검, 또 특검의 특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면 이재명 개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2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인 작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민노총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주역 중에 주역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보은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의결기구 국무회의에 민노총 출신이 떡하니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민노총 출신 장관을 최고의결기구 국무회의에 자리 잡게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국무위원은 현재 20명입니다. 민노총이 어떤 집단입니까?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서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낸 충성 맹세문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기조차 역겹지만 참고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2018년 12월 9일자 맹세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 반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결의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우리 사상과 사회주의 위협을 이루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순회로 인민과 함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충성 맹세문을 쓴 이 사람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그의 대통령은 이재명입니까?
김정은입니까? 2020년 9월 30일자 충성 맹세문입니다. 지사와 남조선 혁명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 임무를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결사 관철하는 것을 혁명 전사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사는 당 창건 75돌에 모두 다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불굴의 혁명 신념과 불같은 조국애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수령님과 장군님이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위협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이 땅 위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 노동당 만세,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이런 사람을 간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민노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딸 정권은 이 민노총 출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버젓이 20명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정멤버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발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충성 맹세문을 북한 정권에 바치는 조직원을 둔 민노총, 그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청와대 한가운데로 입장했습니다. 민노총 간부 성모 씨는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충성을 맹세하고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간부들이 있는 민노총, 이 민노총 출신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2026년 자유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진숙은 이재명 정권을 민노총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되고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이 대통령실의 수석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은 장관급이죠. 정말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위선 정권입니다.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게 달라고 하고 여당이 되니까 자신들이 특검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2024년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균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탈 사태 관련 특검, 민주당은 야당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박균택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당 의원들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뜻과 명백히 어긋나고 시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의원 말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정확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공급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된 것은 명백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정권 침탈 사건과 관련한 특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라고 박균택 의원은 이야기하셨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이번 참정권 침탈 사건, 민주주의 침탈 사건에서 만약 특검 지명권을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국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3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의 의석 가운데 3분의 2에 조금 못 미치는 190석을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의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헌 의석에만 조금 못 미칠 뿐입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처럼 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국민들의 대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개딸들의 전당, 이재명의 전당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불의에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민주당 개딸 정권의 폭정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개딸 민주당은 일당 독재처럼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딸 이재명 정권은 왕정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딸 민주당은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3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이 정권이 잡아넣은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습니다.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성동 전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입니다. 이 사람들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2024년 8월 2일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12.3 계엄 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특검과 관련해서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말을 했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특검을 통과시키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통합 정신도 퇴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딸을 백으로 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국무회의는 3특검을 의결했죠. 이 특검은 이재명 정권 내내 계속될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취임식이 있었던 2025년 6월 4일 하루뿐이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 때 숨만 쉬었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 등 인원은 759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생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걸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좌파 정권의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왜 대통령 부인이 혼자 타고 갑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언제나 대통령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김정숙 씨는
관광지 타지마할에 가서 독사진을 찍었고 이 독사진만 기억에 남는 이 사건, 결국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수많은 의상 비용을 특활비로 냈다는 의혹도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고 하죠. 좌파 무죄, 우파 유죄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와 공무원 등이 759명이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희대의 살인마 장윤기 사건은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지휘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딸들은 왜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왜 보안 수사권 없애라고 압박을 넣는지 정말 궁금한 일입니다. 보안 수사권이 가장 필요한 곳은 형사사건 아닙니까? 17살 여고생을 강간살인한 장윤기의 뒤에는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경찰이었고 경찰이 희대의 살인마 배후에서 범죄를 축소하려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검사의 보안 수사 지시가 없었다면 17살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은 그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마 장윤기에게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딸 민주당은 위선정당이란 것입니다. 민생이라고 외치지만 그들에게 진짜 민생이 관심사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딸에게 이채원 양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해도 보안 수사가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까? 참정권 침탈 사태는 개딸 민주당의 위선을 더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국민 주권 정부라고 스스로를 이름 붙였죠. 좋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그런데 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국민들의 주권이 침탈당했습니다. 투표할 권리만큼 큰 주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지방정부를 이끌고 교육정책을 집행하며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대표를 뽑는 선거였습니다. 투표 용지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소에 온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에 기다려서 겨우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이것이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게다가 저녁 6시에는 출구 조사까지 발표됐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이 참정권이 침탈됐다고 50일 가까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정권 침탈 관련 특검을 여당이나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또는 법률에서 정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여당이 되니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 주권정부입니까? 아니면 개딸 주권정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재명 주권정부입니까? 국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위선 정당, 위선 정권입니다. 통상인권위원이나 방통위원회 등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합의해놓고 그 합의를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작년 8월 국민의힘은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에 각 당의 추천 몫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도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을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국회는 통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존중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이 관행을 깼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관행이란 지킬 필요가 없는 전통인 모양입니다. 압도적 다수는 불법적인 일을 해도 합법적인 일이 되는 세상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에서도 민주당의 오만함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천영식 후보를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여야 협의, 합의, 관행, 전통은 개딸 민주당에서는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도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이 가고 나니 조정식 의장이 들어섰습니다. 씩씩한 국회. 저는 그래도 조정식 의장이 들어서면 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 민주당 일당 국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 상임위원회를 골라서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방위를 신청했지만 조정식 의장은 저를 재경위에 배치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국회. 여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입니까? 개딸 민주당에
민주는 없습니다. 민주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개딸 이재명 정권도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름 붙였죠. 그런데 개딸 이재명 정권의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이 아닌 모양입니다. 오직 개딸이 중심이 되고 개딸이 아닌 국민은 뒤로 밀리는 정권이 이 개딸 이재명 정권입니다. 반헌법적인 작태의 정점은 공소 취소 특검입니다. 공소 취소 특검. 이 공소 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공소 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및 위례 개발 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 7대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형사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들어있는 모든 형사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참 사건 내 많이도 연루가 돼 있네요.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사건들도 포함됩니다. 일부러 죄를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죄목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역대 이런 정당도 없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니까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개딸을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재명 개딸 정권은 사실상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이재명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을 왕정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셔야, 함께 행동해 주셔야 이재명 개딸 왕정 국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발언 마치고 제가 겪은 반헌법적인 사건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개딸민주당은 영화에서 들었던 한 대목을 상기시켜줬습니다. 개딸 민주당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직접 겪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안형환 위원이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은 이제 배지를 달아서 이 국회에 들어왔지만 당시 기준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안형환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개딸 민주당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터라 국회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당이 추천하면 국회 표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당시 최민희 후보도 본회의 표결을 거쳤죠. 민주당에게는 누워서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150석이 훨씬 넘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최민희 후보의 경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닌 이력 때문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제처에 최민희 후보가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의뢰해서 결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민희 후보를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희는 2023년 11월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2인 체제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털어놨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국회로 돌아온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를 만나서 타협하지 말라고 했다. 타협하지 말라고 한 내용은 국회목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말라는 거죠. 최민희의 말 이어갑니다. 이동관은 탄핵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후보를 그만뒀다. 당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이동관 탄핵을 방향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만둔 거다. 그러니까 벌써 2023년 11월에 방통위의 2인 체제가 기획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까지 소위 2인 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바로 개딸 민주당이었죠.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위협에 스스로 물러났고 후임이었던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 위협을 받고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법을 바꿔서 탄핵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상임 부위원장 역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것이 민주당은 모든 하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합법적입니다. 합법 참 쉽죠? 거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국회 운영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법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아마도 이번 종합특검을 마칠 즈음 해서 추가특검, 보완특검, 보충특검, 재보충특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를 소위 5인 체제로, 5인 완전체로 만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의 사보타지였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개딸 민주당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정당입니다. 민주당목 상임위원 2자리를 희생시키고도 개딸 민주당은 방통위원회를 2인 체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2인 체제로 만든 것이 민주당인데도 그들은 불법 2인 체제라고 불렀죠. (2인) 체제를 만들고 또 유지해야 계속 개딸 민주당은 2인 체제는 불법이다, 2인 체제가 결정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딸 민주당이 성공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저 이진숙을 탄핵했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저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청문회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보통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 저 이진숙에 대한 청문회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총리 청문회 이틀입니다, 이틀. 도대체 왜 민주당은 저 이진숙에 대해서 무려 사흘 동안 청문회를 진행했을까요? 제가 앞서 민노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민노총의 타겟이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저는 MBC에서 홍보국장 또 기획홍보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MBC 사상, 아마 언론사 기록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장 170일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파업을 대응하는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MBC 사상 최장 파업, 170일간의 파업은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마 MBC 사상 경영진의 승리로 끝난 파업은 이 파업이 유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노조의 압박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노조의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노조가 파업을 끝내곤 했죠. 2012년 파업은 경영진의 일방적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저는 그 순간 민노총의 제거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는 언론 특보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해촉됐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제가 부적격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던 주요 인사가 저에게
조금 민감한 시기이니까 자진 사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 그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진 사퇴를 했더라면 민노총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권력은 듣는구나. 그리고 이진숙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퇴는 못하겠다. 자진 사퇴는 못한다. 민노총에 굴복 못한다. 차라리 저를 해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촉됐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기 전에 방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청문회를 준비하던 방통위 간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청문회장 바깥에서 민노총 간부들이 와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잠시 자리를 피해서 조금 뒤에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좀 웃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피켓 시위를 뚫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가자. 그렇게 저는 들어갔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찾아보시면 인사청문회장 바깥에서 고함을 치며 이진숙 물러나라라고 외치는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인사청문회장 바깥에서 이런 시위를 벌였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인사청문회장 바깥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MBC 이야기를 하면서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민주당과 민노총이 한 몸이 아닌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장 바깥에서 고함치며 인사청문회장으로 입장하려고 하는 기관장 후보를 이렇게 막아서는 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창피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 안에 이들의 동조자, 협조자가 있었다면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노조 탄압, 세월호 오보,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노조 탄압과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12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장 170일 파업이 있었던 시기죠. 공교롭게도 2012년에는 4월에 총선 그리고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민노총 노조가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다시피 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2012년
170일 최장 파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에게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 됐겠죠. 그 전해인 2011년 말부터 슬슬 군부를 떼기 시작하더니 2012년 1월 기자회 제작 거부를 시작으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파업의 명분, 공정방송과 사장퇴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공정방송, 그리고 공정방송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장퇴진을 내걸고 파업을 하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공정방송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을 보면 방송 편성 책임이 있고 또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사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노총 노조는 자기네들이 일선 제작 담당자들이 공정방송의 최종 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장이 또 보도국장이 제작국장이 공정방송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파업을 하고 제작 거부를 하죠. 여러분, 저도 참 친정 MBC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참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지금 MBC 보도를 보면 공정방송 하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방송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위한 방송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공정방송입니까? 이렇게 공정방송 운운하면서 일을 안 하겠다고 펜과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일자리를 벗어난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징계를 한 것이 노조 탄압입니까? 일을 내팽개치고 나간 바람에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은 5분짜리로 줄어들고 시청률은 추락하고 MBC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광고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한 게 노조 탄압입니까, 여러분? 세월호 오보, 제가 보도본부장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노총과 민주당은 같은 오보를 한 다른 방송사들은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제가 보도 책임자로 있었던 MBC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실 저는 주식회사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용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을 그렇게 경험해보고도, 개딸 민노총을 그렇게 경험해보고도 제가 어리석게도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등은 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기소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또 개딸 이재명 정권에 충성한다고 억지로 기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와 이재명, 김혜경 부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민주당은 제가 퇴임하기 전에 법인카드로 제과류를 사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하는 분들한테 선물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법인카드는 직원들 격려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재명, 김혜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업무용 카드로 제사상 차린 거, 초밥을 집으로 배달해서 사 먹은 것, 일제 샴푸 구입한 거, 이게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다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혜경의 경우에는 남편이 도지사 시절에 관용차를 자기 집 부근에 대기시켜 놓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혐의 받지 않았습니까? 개딸 여러분, 개딸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에게 업무카드 유용 어쩌고 하면서 왜 이재명, 김혜경한테는 여러분들 침묵을 지키십니까? 업무카드로 제과류, 빵 사준 거를 가지고 저를 빵 쓰게 만든 개딸 여러분, 이재명, 김혜경은 초방명입니까? 샴푸 제명입니까? 제사상 해경입니까? 여러분 왜 침묵하세요? 이재명은 왕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진숙은 개딸이 아니니까 정당한 사용인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민노총에게 이진숙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사실상 한 몸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민노총 노조의 주문을 받은 것인지 인사청문회 때서부터 문제를 삼았죠. 그런데 더 평등한 동물은 기관장들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말을 막고 고함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쿠팡의 임원들에게도 벌어졌죠. 제가 기억하기에 쿠팡을 문을 닫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몽둥이질을 당해야 한다든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녀 결혼식을 국회 경내에서 하도록 한 사람의 뇌구조는 이상이 없는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돼요. 그리고 양자역학 공부한다면서 자녀 결혼식이 국회에서 있는 건 몰랐다? 그 뇌구조는 어떤 뇌구조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도 모자라서 사실상 인사청문회성 청문회를 또 하루 더 열었어요. 민주당과 민노총의 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김민석이 총리 후보자가 되자 단 이틀 청문회로 바뀌었습니다. 전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급이라고 할까요? 총리보다 높은지 몰랐다니까요. 총리가 이틀 청문회 하는데 저는
3+1, 3+1이라고 해야 되나요? 4일이나 인사청문회성 청문회를 했거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죠. 저 이진숙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을 한답시고 직원에게 사준 빵까지 거론을 했는데,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몇억 원씩이나 정체 모를 돈이 드러나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성숙 총리 역시 단 이틀간 청문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의혹,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프리패스했죠. 지금 총리입니다. 개딸 민주당 여러분, 참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상 4일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하고 취임했는데 이틀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탄핵을 한 이유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MBC 이사회는 임기를 12일 정도 남겨두고 있었고요. KBS는 임기를 한 달가량 남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임 이사진을 선임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개딸 민주당은 2인 체제로는 이사들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그 불법을 만든 건 개딸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목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저를 탄핵시켰지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두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 저 이진숙뿐 아니라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했어야 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죠. 제가 김태규 부위원장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인 체제가 불법이다. 이진숙, 김태규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한다. 그런데 김태규는 그대로 둔다. 이게 논리에 맞는 말입니까? 개딸 민주당에게는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대로 둬도 되겠죠. 한 명만 있으면 방통위원회 회의를 열 수가 없으니까요.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2명 이상이 있어야 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에 대한 탄핵은 174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통상 탄핵 결정은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저에 대한 탄핵 결정은 6일 빠진 6개월 꽉 채웠습니다. 개딸 민주당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를 2사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걸 불법으로 몰아붙이자.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런 배경을 알고도 2인 체제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2인 체제로 방통위라는 기관을 마비시켜 놓고 업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민주당,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방통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면서 국회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끝내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방통위라는 기관의 마비가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이어서 공영방송을 또 방송을 개딸 민노총에게 갖다 바치는 방송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은 개딸 민노총이 좌지우지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민노총 개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로 대한민국을 뒤덮으려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개딸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대 특검으로 넘어가 봅시다. 특검, 특별검사, 개딸 민주당은 특별한 걸 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특별검사, 특별법, 개딸들의 특별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내란 특검, 본 이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규명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죠. 중립적으로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12.3 계엄 진상규명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란 재판도, 소위 내란 재판도 1심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사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범 아닙니까? 더 확실한 선거법 위반범 아닙니까? 내란 외환이라고 해놓고 이걸 규명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 원래 이름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규정해놓고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코미디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특검, 원래 이름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이 역시 수사방해, 사건 은폐라고 규정해놓고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딸 민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국민 여러분을 세뇌시킵니다. 이미 내란이라고 정해놓고 특검 수사를 시키니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지 않을까요? 이미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정해놓고 수사를 시키니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지 않을까요? 수사방해, 사건 은폐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 그 이름에 짜맞추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딸 민주당 이전의 특검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살펴봤습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수사 방해니 내란 외환이니 이미 사건을 규정해놓고 특검 수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001년 주식회사 GNG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 조작 횡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의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번 3대 특검, 개딸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란, 외환, 수사방해, 사건 은폐, 확정적인 단어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면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2, 더 매운맛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개딸 이재명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개딸 정권은 5년 내내 이 3대 특검으로 정권을 채울 생각입니까? 이 집단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면 법을 바꿔버립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가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합법으로 만듭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개딸 민주당은 합니다. 그래서 개딸 민주당 정권에서는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제가 겪은 개딸의 합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지금부터 고발하겠습니다. 합법적, 반헌법적 행위. (2025년 1월 23일) 저는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미 계엄 사태로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퇴 압박이 더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압박에 굴복해서 사퇴했다면 민주당은 더 쉽게 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개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에게는 일이 꼬이게 됐죠. 방통위원장이 남아있으면 개딸 민주당의 대통령 임명 몫이 한 명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위원장은 여전히 국민의힘 몫인 이진숙이 없겠죠. 그리고 상임위원은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해서 방통위원회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3명, 민주당이 2명,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됐던 겁니다. 그래야 이진숙이 대통령목 위원장이니까 이재명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을 민주당, 국민의힘 2명씩 나누어서 하게 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해서 3대2 구조, 민주당이 우세인 방통위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고
개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재명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그는 저에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최민희 당시 과방위원장이 저에게 물었듯이 이재명 정권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면서 지금 농림부 장관으로 있는 그 사람처럼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 행동했다면 저는 아직까지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제 임기가 2026년 8월 다음 달까지였거든요. 민주당이 탄핵시키고 민주당이 저를 잘라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하니까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입틀막을 당했더라고요. 제가 방송 3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발언을 하니까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걸 좀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그만두세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비공개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정치하느라고 바깥에서 이야기했다. 저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저를 다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를 못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경로라는 것을 그때 처음 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경로. 아마 그 무시무시한 표정과 그 거센 말은 아마 그 형수한테나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수모를 당한 이후에 저에 대한 사퇴 압박 더더욱더 거세졌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 다시 오지 마라 이런 통보를 받았고요. 또 옆에서 총리라는 사람은 역시 또 제가 말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만두세요 라고 하면서 또 거들더라고요. 휴가 시즌이 됐습니다. 이재명 개딸 정권이 6월 4일에 취임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휴가 시즌이 됐죠. 방통위 사무처장이 저한테 위원장은 언제 휴가를 갈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휴가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슨 휴가 갈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왜 물어보냐라고 물어보니까 위원장이 휴가 계획을 세워야 다른 간부들도 다른 직원들도 휴가를 계획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7월 며칠 날로 하고 하자라고 해서 휴가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은 일주일 전에 대통령실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보고를 했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K모 신문에서 아침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신청 이렇게 기사가 잠깐 나더니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가 언론 브리핑까지 하고 언론에 통지까지 했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재난 시기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했다고. 참 휴가 간 것도 아니고 휴가 신청한 것 가지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는 일이 대한민국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방통위 사무처장한테 만약에 내가 휴가를 가더라도 방통위 과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꼼짝 않고 있을 테니까 일이 있으면 금방 나오겠다고. 방통위 직원들을 위해서 휴가 신청한 게 이렇게 사퇴 압박 도구로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사퇴 압박이 이어졌죠.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 저한테 지방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으면 사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예언대로 제가 지방선거에 나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를 잘라내지 않았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임기는 다음 달까지입니다. 2026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우상호 정무수석 본인이 지방선거 나갈 계획이 있었나 봐요. 지금 강원도지사가 됐죠. 본인이 그때 사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당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임기 채우게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재명 정권 5년까지 임기를 맞추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제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었으니까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사퇴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전방위로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데도 저는 사퇴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퇴를 안 하니까 참 민주당이 기발하더라고요. 정말 개딸들은 창의적입니다. 결국 법을 바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름을 바꿔서 미디어라는 글자를 하나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여러분, 참 국민 여러분 정말 기발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런데 그 기능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과기부에서 40명 정도 전근 오는 정도고 거의 그 기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자동 승계되도록 했어요. 단 부칙에서 예외가 있었죠. 정무직은 제외한다. 정무직은 누구? 이진숙 한 명입니다. 한 명. 얼마나 기발합니까? 이진숙 아무리 물러나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라는 세 글자 집어넣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 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개딸 민주당이 하는 건 다 합법적이에요. 왜? 그들이 원하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개딸 민주당이 원하면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개딸 이재명 정권에서 법치의 의미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구나. 개딸들에게 법치는 법을 지배하는 것이구나.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되는구나. 이런 기적을 개딸 민주당은 실현시켜 주었어요. 기가 막힌 개딸 정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진 이 국회였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대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려고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선출하고자 하던 나경원 간사를 민주당이 투표로 저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왜? 개딸 민주당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300석 중에서 200석에 가까운 170석, 180석, 190석에 이르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국민의힘 간사도 민주당이 투표로 부결시키면 국민의힘 간사 못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딸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일당 독재 국회, 민주당 독재 국회, 바로 이곳입니다. 개딸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은 사실상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별 기업에서 벌인 홍보 행사가 어떻게 5.18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스타벅스에서 기획한 홍보 행사가 이재명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하고 난 다음에 스타벅스는 곧바로 5.18을 모욕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어가면서 5.18 관련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이 응원가의 이 문구를 사용한 죄로 5.18 모욕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비난했다고 바로 스타벅스 자체가 금기어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단톡방에 스타벅스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5.18 모욕범이 됩니까? 이재명 개딸 정권은 더 많은 성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딸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5.18은 성역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대요. 자, 5.18이 성역이라면 5.18 유공자 명단 가운데서 그들의 공적, 치적을 한번 알아봅시다. 누가 어떤 거룩한 업적을 행했는지 왜 안 알려주시는 거죠? 유공자 명단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18 때 언제 어디서 무슨 공적을 세워서 유공자가 됐는지 알려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그 거룩한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의 업적을 기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5.18 희생자, 피해자를 모욕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광주에 친구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심지어 개딸 여러분, 5.18이 성역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스타벅스 가야지가 5.18 모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허구입니다. 그건 존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개딸 여러분, 스타벅스 가야지가 왜 5.18 모욕인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야구 소프트볼 위원회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6개월 출전 정지를 미리 때려버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재명이 스타벅스를 비판했던 것이 바로 5.18 모욕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고 사전에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조치를 먼저 취한 것입니다. 이건 학생들의 생각을 예단하고 내린 조치 아닙니까? 니네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얘기한 건 5.18 모욕하려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한테 6개월 출전 정지를 해야 되겠어. 이건 생각에다가 수갑을 채운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5.18 모욕이라고 결정하고 출전 정지를 내렸습니까? 야구 소프트볼 위원회 답변해 보세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마 민주당 주도로, 개딸 민주당 주도로 스타벅스 가야지는 5.18 모욕이다, 이런 법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단톡방에 스타벅스 갑시다 이 말 또 못하게 되겠네요. 왜? 개딸 민주당 정권은 현행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만드니까요. 아까 어떤 분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고 처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전재수 부산시장 어떻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까르띠에 시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재수의 까르띠에 시계는 민중기 특검이 몇 달 묵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개딸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문제를 안 삼으시죠?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는 몇 달 묵혀도 여러분들은 조용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삼네요. 제가 권성동 의원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딸 민주당 정권은 위선 정권,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광주에 호남에 친구가 있고 또 호남 출신의 조배숙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재명 개딸 정권은 참으로 터무니없이 그들의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전남의 서남 지역이라고, 서남부권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톱다운 방식, 실제로 그 미국에서 그 반도체법, 칩스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든 제3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든 정책을 먼저 발표를 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또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서 꼼꼼하게 어떤 자격에 부합하는지, 조건이 맞는지, 인력은 있는지, 인재는 있는지, 용수는 충분한지, 전력은 충분히 공급되는지 그걸 파악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그 슬로건대로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던데, 이 개딸 이재명 정권은 왜 국내 기업들의 총수를 끌어다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까? 이재명 개딸 정권도 해외 기업들, 해외 회장들 대한민국에 좀 데려다가 투자 발표하게 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슬로건 내걸더니 이재명 개딸 정권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기업들, 대기업 회장들 데려다가 대한민국에 투자 발표 못합니까? 이재명은 한다면서요. 기껏 한다는 게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 팔 비틀어서 뭐 유도했다? 유인했다? 팔 비틀어서 개딸들 지지 세력이 많은 광주, 전남 지역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 겁니까? 저는 광주, 전남 지역이 발전하는 거,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거 저도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광주, 전남 통합됐습니다. 1년에 5조 원씩, 1년에 5조씩, 4년에 5, 4, 20, 20조 투입이 되죠.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됐습니까? 뭐 이견이 있다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죠. 이거 차별적인 정책 아닙니까? 광주, 전남은 되고 대구, 경북은 안 되는 것, 이게 균형 발전입니까? (1년에 5조 원씩) 4년에 20조 원도 이번에 제2 호남 반도체, 제2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보니까 그것도 참 정말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하더라고요. 무려 800조 원, 절 한 번 하는데 90도짜리 절 한 번 하는데 400조 원씩, 400조씩 무려 800조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제발 해외 기업 총수들 데려다가, 해외 총수 데려다가 90도 절하고 800조, 1600조 투자 좀 유치해 보세요. 저도 그러면 대통령님 하고 존경할 것 같습니다. 왜 국내 기업들 총수만 그렇게 압박하는 거죠? 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개딸 정권이 민노총에 좌지우지되는 정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민노총 간첩 사건에서 드러났던 민노총 간부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서약 추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0일자 충성 맹세문입니다.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주시려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 불후의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리움에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있고, 김정은 동지의 손을 잡고 태양조선 백두산 민족의 기백으로 선군의 총열에 붉은 기 묻고 앞세워 억척같이 어깨 걸고 한 발 한 발 진군 또 진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4일자 충성 맹세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상에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 우리 당 제8차 당대회 기치 높이, 이민 위천, 일심 단결, 자력 갱생으로 전진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투쟁 앞으로. 이미 이들은 통일된 그들의 조국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세력들입니다.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한가운데 민노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 그리고 사회수석은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느리고 또 느려서 내란몰이를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문화일보 사설에 인용된 한석훈 연세대 겸임 교수 말입니다. 종합특검의 원천적 문제와 연장의 부당성,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서 이미 3대 특검이 구성돼서 각 180일, 150일간 연 510일 수사했음에도 미진하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이 구성돼서 지난 2월부터 오는 24일까지 150일간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다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주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부당하다. 정치적 편향성 의혹이 있는 임시수사기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특정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구성되는 임시수사기관이다. 상시특검법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한 오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간을 최대 90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종합특검은 후보 추천을 여당과
조국 혁신당만 하도록 설계돼서 편향성 우려가 큰 상황이며 수사 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 의혹만 키우는 일이다. 특검을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의 부재, 과거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105일이었습니다. 이 특검을 제외한 모든 특검은 90일 이내 수사가 끝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도 70일에 불과했다. 수사 대상을 비교하더라도 종합특검이 이미 부여받은 150일을 초과해서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종전 3대 특검과 거의 중복된다. 종전 특검이 혐의가 없어 불입건, 불기소했던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시 입건 기소하면서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법원 역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명이나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및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당론인 수사 기소 분리와의 모순. 특검은 범죄 인지,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모두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는 야당이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논거로 주장해온 수사 기소 분리 입장과 전혀 맞지 않고 모순된다. 위헌 소지가 있는 권한. 헌법은 공소유지 권한이 검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인 영장 청구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특별수사권은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률상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 신뢰 잃는 특검,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사저널에 실은 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벌써 4번째 특검을 가동하고 있다. 특검은 본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검찰과 경찰 조직이 권력의 영향을 받는 등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수사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2차 종합특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 시작부터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디언 기우제의 희화화되는 특검.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 3차, 4차 특검을 계속 이어가는 태도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와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 충돌 당사자가 수사. 2차 종합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만 추천권을 부여해 인적 구성의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전력이 있어 심각한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논란이 커지자 담당 수사 담당자를 교체했으나 권 특검보가 특검팀에 잔류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
모순을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검법 위반하는 내부자들. 김지미 특검보는 편향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주요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소환 조사를 받는 장면들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특검이 일정한 예단을 가지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행태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특검보를 고발까지 한 상태다. 특검의 본질 회피. 특검은 수사의 성과나 기소가 아니라 예단 없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갖춰져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가능하므로 예단 수사는 절대 금물이다. 민주당은 특검법까지 고쳐서 이재명 사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관에게 공소유지 변호사 지위 부여를 하고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사위가 의결한 위원장 대안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서 공소수행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특별수사권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직접 임명한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수행까지 맡기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도록 하는 공소 취소로 나아가기 위한 공소권 확대의 첫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위선적인 반헌법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과 함께 제 발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 개딸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 특검 180일, 김건희 특검 180일, 최상병 특검 150일을 꽉 채워서 수사했습니다. 이전 특검의 수사 기간과 비교할 때 2~3배 이상 시간을 썼습니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잡아넣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미제 사건은 2만 건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국 평검사 10명 중 1명이 특검에 동원됐지만 일반 특검에 동원됐으니 일반 국민들이 관여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됐겠습니까? 그러고도 모자라서 소위 종합특검이 실시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무능 탓인지 무리한 탓인지 무려 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김종욱 전 해경청장, 안성식 전 해경기조관, 이은우 전 KTV 원장,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 김태영 21g 대표, 감사원 간부 손모 씨 등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무리한 것입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려 한 것입니까? 마구잡이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 부족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특검은 대한민국을 공포의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시도입니다.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을 특검 공화국, 개딸 공화국, 공포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만으로는 이런 시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00석 의석 가운데 겨우 10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석 가운데 109석입니다. 개딸 민주당은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를 북한의 일당 노동당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돼야 세상이 변합니다. 개딸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이 개딸 공화국, 공포의 공화국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행동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